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부시지 마세요. 학교 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버릴 시간, 호기심 단국. 우리가 평소 느꼈던 모든 것들을 직접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날개단대 크리에이터 홍다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호기심 탐구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호기심 탐구 전문가 박세범입니다. 네, 세웅 씨 안녕은 한데 혹시 왜 이러고 오셨나요? 또 이 박물관에 왔으면 이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눈은 왜 감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는 거죠? 여기요? 여기 당연히 박물관이죠. 아니 박물관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어떤 박물관이냐고요. 그거야 뭐 당연히 사전 답사를 했죠. 여기는 단국대학교의 이 전통과 역사를 함께하며 역사를 품고 역사를 이룩하고. 아니 그래서 어떤 박물관? 석주선 기념박물관. 그렇죠. 이 석주선 기념박물관. 다인 씨 기억이 빨리 안 나셨어요? 에? 저는 오늘 이 석주선 기념박물관의 전통과 역사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죠? 궁금증이요? 석주선 기념박물관 제대로 찾아오는 법 어때요? 세범 씨 오늘 처음 온 거 맞네.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왔나요? 당연하죠. 바로 이종수 석주선 기념박물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석주선 기념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사학과 이종수 교수입니다. 소인 불만이 하나 있어옵니다. 정문에서 여기까지 너무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니옵니까? 우리 박물관은 역사만큼 그 힘들고 어렵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와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찢었다. 찢겨싸옵니다. 그런 뜻이 있었는지. 관장님, 네. 제가 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다른 대학들은 대학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박물관에. 네. 근데 왜 우리 학교는 단국대학교 기념박물관이 아닌 석주선 기념박물관일까요? 사람 이름 같죠? 네. 그렇죠. 혹시 석주명이라고 나비 박사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 동생분이세요. 학교가 언제 개교했는지 아세요? 1947년에 11월 3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후에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박물관도 그 개교 기념일에 같이 해가지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뭐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변변히 갖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학과 학생들이 답사를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습한 유물들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전시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박물관에서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유물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1978년하고 79년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양 젖섬비라고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지금은 이제 충주 고구려비로 바뀌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그 비석들을 다 저희 학교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시는 거예요. 난사 석주선 선생님께서 유물을 한 3,800여 점을 갖다가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하시면서 석주선 민속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두 개를 갖게 됐어요. 중앙박물관과 석주선 민속박물관 이렇게 두 개를 운영돼 오다가 1999년에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석주선 기념박물관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부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장님은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제가 하는 일이요? 네. 아니면 박물관에서 하는 일이요? 둘 다 궁금합니다. 저는 박물관의 모든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주로 이제 전시, 복원, 그리고 이제 연구,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특별전을 1년에 한 2,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사실 우리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부터 뭐 이렇게 인근의 주민들을 모두 모셔다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 한복 블록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블록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 혹은 재학생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들고 있던 부채 있죠? 네. 저 부채도 우리가 단호 그 부채 행사라고 해가지고 축제 때 주면 공짜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진짜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에서는 학술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 복식이나 이런 쪽 분야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보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 다 저희한테 복원 보수해달라고 보내고 있어요. 복식계의 저희 박물관은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박물관에 꼭 오셔서 보시고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오셨군요. 아, 그러니까요. 이 한복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냥 만든 한복이 아니라 네. 이 한복도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이 원단을 무덤에 나온 옷들을 추토복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문양을 갖다가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이 옷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복은 대한민국 한 번 있는 그런 한복이라고 정말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한복이라고. 네, 리미티드네요, 그쵸. 리미티드.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한복이 직접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벌 드리라고 할까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쪽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인상을 쓰시는데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역사를 사랑하는 역사 소녀로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혹시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네. 가장 좀 대표할 만한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대학 박물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네. 한 4만 5천여 점이 돼요. 와. 굉장히 많습니다. 수장고가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긴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유물, 안중근 글씨 있잖아요. 오, 네. 그 글씨가 지금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복식 쪽에서는 덕원공주라고 하는 조선의 마지막 그쵸. 공주. 네, 네. 아, 유튜브 보셨어요? 맞죠.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 공주의 복식들이 다 저희 박물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 자료 1호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1호요. 전통 복식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죠. 최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그 네. 보면 저 옆에 이리자 전시실이 있는데 네. 그분이 한 5천여 전부터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와. 해주셨어요. 그분이 제작한 그런 옷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영부인 옷도 있어요. 오. 일단 집에 가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보셔야죠. 네. 정말 이렇게 우리 박물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행사에 꼭 많이 와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은 연암 박지원 특별전을 또 네네.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열아일기 초고본을 최초 공개하게 되신 계기와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물관장이 되고 나서 사실 연암 박지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유물을 기증하신 분이 연민 그 이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옆으로 가다 보면은 연민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네. 들어가 본 적은 없으시죠? 저 한번 저도. 네. 앞에 가봤습니다. 네, 그쵸. 주차하라. 근데 그 연민기념관을 지은 이유가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료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획한 게 국부나 보물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걸 직접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열아일기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와 네, 뜻이 있었네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사실 그 17, 18세기에 살았던 분이신데 약간 이단아 같은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따르지 않고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학을 처음 시작한 분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통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성리학에 반해서 실학을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체나 아니면 글을 쓸 때 국가의 반항적인 글들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금서였습니다. 열아일기가. 그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출간된 것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책으로 출간돼요. 그 전까지는 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필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한강 정도 되는 오, 네. 네, 그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신 그렇죠. 분이네요. 열화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열화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열화일기는 열화가 뭘까요? 청나라 열하라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공부했어요? 역사 소녀. 그러네. 맞아요. 그 열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가까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네.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피서하는 곳이에요. 황제들이 피서하는 네. 곳인데 그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여름이라 피서를 가 있었어요. 열화에. 놀러가 있었던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물놀이. 밤에 도착을 했는데 야 너네도 다시 나 있는 대로 와 해가지고 밤새 말을 타고 다시 거의 열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 중에 사실 청나라에 매년 몇 차례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으로 열화에 가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일기를 갖다 연행놈이라고 쓰지 않고 열화일기라고 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열화일기는 갔다 와서 자료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책을 완성시켜서 낸 거예요. 박지원이 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손자들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나온 게 열화일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기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갔다 오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심정들을 갖다가 다 그대로 거기에 써놓은 거죠. 이게 저희밖에 없어요. 그 사신으로 가셨을 때 그 모든 그렇죠. 여정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기만 쓰셨으면 이 책이 그렇게 막 히트작은 아니었겠죠. 뭐냐면 거기 가셔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그 소금물이 그때는 막 들어와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전돼 있는데 야 우리는 왜 발전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서가 되는 거죠. 약간 번발? 그렇죠. 조금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그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상하고는 조금 벗어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서로서 지정이 됐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네. 그리고 이 양반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양반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이분의 글 중에서도 벚꽃 창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 것을 따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라는 얘기인데 이 벚꽃 창신이 이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와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단국대에서 배운 내용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단국대학교 설립자이신 범정 장영 선생의 서기 60주기를 기념을 해서 네.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제가 이 박물관장도 맡고 있는데요. 저기 역사관 관장도 같이 겸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성금을 내가지고 사실은 짓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2017년이 아니라 201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아쉽겠다 완공될 때쯤 해가지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제대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먼저 이제 쭉 우리 학교 연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범정 선생님, 설립자 범정 선생님이 직접 사용했던 탁자, 옷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복, 배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범정 선생님이 독립운동한 건 아시죠? 네. 범정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셨던 그 여정이나 일정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가 처음 개교했을 때 학교사 이런 것들을 일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실에서는 역대 총장님, 이사장님 이분들 초상화를 걸어놓고 캠퍼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 캠퍼스를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 3실은 당국인들이 그동안 생활했던 학교에서 생활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학생 운동했던 것들 스포츠에 또 굉장히 우리 학교가 많은 역할을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들 그리고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학이 그동안 만들어 놨던 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100년 이후에 단국대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임캡슐도 있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가서 보시면. 홍보대사 시작을 할 때 딱 거기에 처음 가서 네. 구경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학생들
학생들이 당국 역사관에 많이들 좀 가서 이렇게 역사 알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가면 어딜 먼저 가요? 런던? 파리? 파리를 그렇죠. 좀 런던, 가보고. 파리 가면 어딜 갈까요? 에펠탑? 에펠탑도 가지만 네. 또 어딜 가? 자유의 여신상? 그 미국이고 루브르 박물관이나 아. 대형 박물관을 가잖아요. 반드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오면 경복궁을 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갑니다.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그 박물관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물관에 와보면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박물관의 규모나 그 유물이나 아니면 전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국내 탑 박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딱 이야기할 때는 박물관을 내세우면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재학생들이 많이 좀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베어토피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베어토피아 자주 가죠. 학생들도 뭐 네. 편안하게 가는데 저희 박물관이 그냥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좀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측에서 뭐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딱 카페를 하나 차리고 오. 뮤지엄샵을 차려가지고 학생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머무를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다시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에 제기된 모든 궁금증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통해 얻은 답변이 당국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안녕.